안녕하세요. 일상의 순간들을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기록하는 부부 크리에이터 오은혜 씨입니다. 낮에는 직장인으로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창작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윤섭. 글을 쓰고 싶었던 유나. 우리는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꿈으로만 간직했던 이야기를 세상에 펼칠 수 있었던 건 집이라는 공간에서 혼자가 아닌 둘이 되어 오은혜시라는 우리만의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관찰하고 기록하다 보니 작은 일상도 영화의 찬란한 순간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오은혜시는 단순한 시간을 넘어 영화 같은 순간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제 서로의 꿈으로 인해 더욱 빛나는 시선을 만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서윤아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 신윤섭입니다. 일단 오후 4시라는 이름 자체는 제가 지은 거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거의 3년 안 되게 했지만 뭔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항상 그 시간만 되면 공허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감정이 들어서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그런 번뇌의 시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계속 이제 결혼을 또 하게 되면서 우리가 좀 우리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언젠가는 우리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의 형태가 된 것 같은데 시행착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지?를 탐구하고 또 하다 보니까 결국엔 저희 둘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영화처럼 만들어내게 된 것 같아요. 잡념하는 시간이 항상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였는데 그때만 되면 이상하게 일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내가 정말 꿈에 그리던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한 오후 4시쯤만 되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숏폼을 한창 만들던 때는 항상 저희의 대화에서부터 뭔가 그런 주제 같은 게 발췌가 돼요. 그래서 뭔가 우리 이걸 찍어보자 라기보다는 둘이 대화를 하다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는 키워드가 뽑히고 그럼 이제 각자 이제 좀 생각을 좀 정리하고 또 다시 퇴근하고 모여서 아이데이션 하고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좀 이야기로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좀 같이 기획을 좀 하고 촬영은 남편이 거의 다 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디스크립션이나 나레이션 같은 거는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런 식으로 좀 분업이 나름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뭔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공감이 되는 이유는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고 이런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있는데 전 좀 그런 것들을 좀 건드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건드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그럼 사실 요즘 너무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그런 릴스나 숏폼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거시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제일 시작하기 쉬운 게 인스타그램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선 글은 제가 텍스트로 많이 쓰는 편은 아니고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저는 주로 작업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는 주방 그 다이닝 식탁에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옆에 커피 머신도 있고 그리고 뭔가 그 집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뭐 편안하게 쓸 수 있고 좀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다이닝룸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막 정해진 장소는 없는데요. 뭔가 그때그때마다 그 영감의 색깔이 맞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슬픈 내용의 어떤 창작물이 뭔가 떠오르면 조금 정적인 장소에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뭔가 느낌에 저쪽 방에 혼자 틀어박히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좀 따뜻하고 좀 편안한 느낌의 창작물이 나올 것 같다 싶으면 여기 소파에서 하기도 하고 근데 주로 우리 와이프랑 같이 식탁에서 거기서 주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부부이고 한 공간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같이 붙어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는 이거를 좀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작업물을 만들거나 콘텐츠를 제작하면은 할 때 이제 혼자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뭔가 저는 어찌됐던 뭔가 문제점이라든지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은 결국에는 뭔가 팀플,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되게 시너지가 잘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는 이런 거를 올렸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회고를 할 수 있는 파트너 같은 느낌이어서 혼자보다는 둘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되게 시너지도 좋은데 저는 그 시너지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특히 공간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로 되게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인데 근데 그런 영감들을 항상 늘 잘 받기 위해서는 늘 이렇게 집에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의 플레이그라운드가 집에서 시작했고 이제 좀 나가서 찍긴 하지만 어쨌건 시작은 여기였고 나가서 찍는다 하더라도 결국에 여기서 스크립트가 만들어져서 나가서 찍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장소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최근에 봤던 노마드랜드라는 영화예요. 그거를 보면서 보는 내내 좀 먹먹하기도 했고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되게 잘 건드리면서도 그 영상미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뭔가 그 주제 자체가 너무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봤지만 뭔가 집이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삶은 어떨까에 대해서 되게 이입해서 보는 그런 감정이 들어서 여운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셉션이라는 꿈에 관련된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약간 공상과학 쪽도 좋아해서 그래서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도 좋아하고 Life is Beautiful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창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이제 학살할 때 영화인데 이제 한 아빠가 이제 자기 아들의 그런 동심을 지켜주려고 뭔가 우린 지금 전쟁놀이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거든요. 그 정도의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은 독설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저도 늘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뭘 하지? 그리고 시작을 못했던 사람인데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거 보면 입을 잘 개라 혹은 그냥 시작이 반이다 이런 되게 뻔한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맞더라고요. 한 발짝 나아가면 두 번째 발이 움직여요. 그래서 자기가 꼭 원하는 거를 먼저 시작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꼭 좋아해야 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싫어하더라도 그냥 한 발짝 가면 아 내가 이걸 싫어하는구나 라고 그냥 알게 되고 다른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뭘 하든 중요하지 않고 그냥 뭔가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 말을 먼저 하고 싶어요. 네. 저도 뭔가 직장 생활만 할 줄 알았지 이런 거를 할 거라고도 생각 못 했는데 제 어린 날을 뒤돌아보면 뭔가 결국에는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일이 뭐 책 보고 글 쓰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성인 되고 하면서는 다 그걸 까먹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결혼도 하고 좀 그런 번뇌를 거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 내가 뭘 좋아했지로 돌아가게 돼서 일기라도 써보고 글이라도 좀 더 써보고 레퍼런스라도 좀 더 찾아보고 이런 시간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아 이제는 좀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집은 꿈을 헤엄치는 공간이다. 프랑스의 유명한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영화를 찍냐는 질문에 초당 24프레임의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 되어 서로의 꿈을 이어주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시간들. 그 안에서 집은 우리의 꿈이 헤엄치는 바다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영화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들로 가득해집니다. 그 행복감은 두 사람이 하나의 꿈을 공유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가치입니다.